20번까지. 내가 한번 적어볼게요. 난 책을 안 보고 적습니다. 보세요. H 하면 수송과 R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헬륨. L, I 하면 리튬과 R이라는 얘기예요. 리베, 붕탄, 질, 산, 콜, 네온. 네온 위에 헬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남아,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그 다음에 칼륨, 칼슘 이렇게 20번이라고 적어놓은 거 있어. 수소는 1번이나 적혀 있을 겁니다. 요걸 순서대로 다 외워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중에서 본인이 이게 P가 인인지 모른다. 그걸 외우라고요. S가 황인지 모른다. 그걸 외우라고요. 그거부터 외우라고요. 그게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외워야 돼. 그 순서대로 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돼요.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솔직히 수엘리베 분단지에서 풀래 10번까지 끝. 여기까지 끝. 그럼 남아 인황용 크카 이렇게 크카 이렇게 했어요. 크카. 왜? 칼륨, 칼슘 요거 두 개 많이 헷갈리거든. 그래서 칼륨, 칼슘을 어떤 친구들이 이걸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외운 거야. 크카가 발음하기 쉽냐? 카크가 발음하기 쉽냐? 한번 해봐. 너는 발음을. 카크 뭐가 쉬워요? 이게 어려우면 안 되는데. 이게 수업이 어려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크카가 발음하기 쉬워요. 카크가 발음하기 쉬워요. 해봐. 크카가 발음하기 쉽지 인정하지?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크카예요. 칼륨, 칼슘입니다. 요거 고등학교 2학년이 실제 있었던 일이야. 칼륨, 칼슘을 바꿔서 쓰는 바람에 1등급 될 등급이 2등급 됐습니다. 한 문제 때문에. 실제 있었던 일이야. 다시 수정. 2등급 될 게 3등급 됐어요. 물론 9등급 체제겠지. 여러분들 5등급 체제니까. 1등급 될 게 2등급 됐다는 생각하면 됩니다. 한 문제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숙명이라고. 그것도 항상 이렇지.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기억을 맞고 니은 아니고 디귿은 뭐지? 그래서 기억하고 기억, 디귿 둘 중에서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기억만 맞아 했는데 기억, 디귿이 답이야. 요거 보기 한 개 때문에 틀려가지고 1등급 될게 2등급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앞으로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긴장을 해야 돼요. 5등급 체제라고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미 지금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실제로 내가 분명히 크카 했거든. 칼륨 다음에 칼슘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를 반대로 카크라고 외운 거야. 카크. 그냥 발음 한번 해보면 끝나는 거 아니야. 크카하고 카크. 크카가 발음하기 쉬워. 처음 카부터는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크카가 쉽잖아. 칼륨, 칼슘. 이 순서를 제대로 못 외웠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도 실제 있었다는 얘기예요. 걔가 공부를 못하는 학생도 아니에요. 중학교 내내 과학은 거의 95점에서 100점은 늘 맞았던 친구입니다. 근데도 그런 현상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들 미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걸 내가 미리 외우라고요. 요걸 뭐냐면 이게 주기율표라는 거야. 주기율표. 주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반복되는 걸 얘기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는 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 됐을 때 그걸 한 주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는 주기가 아닙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까지 가야지 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원소들 간에 어떠한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겠지.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정리를 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한번 해보라면 하겠냐? 요 표를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번 정리 한번 해봐라 하면 할 수 있겠냐?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공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역사 첫 번째 데베라인이라는 사람. 데베라인.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원자량이라는 걸 기준으로 했어. 원자량. 자, 요거부터 갑시다. 다 잊어버렸을 수 있으니까 원자량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야.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해도 보이나? 살짝 휴대폰 한번 봐봐봐. 여기까지 해도 내가 나오는가? 오케이? 그래요. 원자라는 건 들어봤죠? 원자. 원자가 뭔지 한번 생각해본다. 일단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됩니다. 원자라는 뭔지. 뭔가 입자의 개념이에요. 원자는. 그래서 원자를 두 개로 크게 나누면은 어떤 입자와 어떤 입자로 나눕니까?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돼요. 원자 핵과 전자. 그 다음에 원자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돼요. 양성자는 말 그대로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양성자고요.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0입니다. 그래서 중성자라 그러고요. 전자 자체는 얘는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이 양성자와 전자가 전하량이 똑같아요. 모든 원자가 또는 원소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플러스 2면 얘는 마이너스 1이야. 얘가 플러스 2면 얘는 마이너스 2야.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결국에는 중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자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원자량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여기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자 질량이라는 개념으로. 글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원자량은. 그래서 원자 질량이라는 거는 요거를 내가 평생 안 잊어버리게 해줄게. 평생. 내가 원자핵을 요만하게 그렸잖아. 만약에 이게 수소 원자핵이야. 1번에서 한 개 있어요. 그럼 전자를 요만하게 그리면 돼요. 어디 갔니? 좀 찍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못 봤죠? 좋아요. 이걸 좀 크게 해볼게요. 만약에 원자핵을 내가 이만하게 그려볼게요. 얘가 헬륨 원자핵이야. 헬륨이야. 헬륨. 양성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는 실제로 그림에 그리면 요만하게 그리면 돼요. 이미 전자 두 개 찍었습니다. 무슨 얘기야? 전자는 거의 무시할 만하다는 얘기지. 뭘 무시할 만하다는 얘기야? 질량을. 그러니까 원자량이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원자 핵의 질량만 뭐라고요? 얘만 원자량에 해당되는 거구나라는 개념입니다. 전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전기만 띄고 있을 뿐입니다. 너무 작은 입자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내 손등에다가 분필가루를 요만큼 올려놨어. 내 몸무게 증가해? 어떻게 돼? 감소해? 그대로야? 증가하지. 왜 거짓말해? 증가하잖아. 요만큼은 증가하잖아. 하지만 몸무게상의 그 저울상에서는 거의 똑같지. 이해되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머리카락 하나 뽑았어요. 진짜 뽑히냐? 세 개나 뽑혔다. 내 몸무게가 감소해 어떻게 돼? 감소하죠. 하지만 거의 무시할 만하죠. 똑같습니다. 전자라는 거. 그래서 전자는 절대 원자량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량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이거는 뭐다? 그 원자 핵의 질량을 말하는 거구나. 전자는 무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약 1800분의 1이야 원자 핵 질량에. 거의 무시할 만한 거죠. 그 정도면. 그래서 원자량 순서대로 한번 데베라이너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에 리튬과 칼륨의 원자량을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두 개를 평균을 딱 내봤어. 그랬더니까 웬걸 나트륨의 원자량이랑 비슷하게 떨어지는 거야. 야, 뭔가 규칙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되냐? 안 그렇겠냐? 그 다음에 또 베릴륨과 칼슘을 이용해가지고 원자량을 이용해서 평균을 딱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웬걸 마그네슘의 원자량이랑 비슷한 겁니다. 데베라이너는 뭘 주장이냐면 세쌍 원소설이라고 해서 세 개의 원소는 어떻게 된다? 쌍으로 이렇게 뭔가 규칙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뭔가 많이 부족. 저 표를 완성할 정도까지는 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두 번째 사람. 뉴렌즈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뉴렌즈. 요거 여러분들 요거 사람 이름 같은 거라든가 어떤 과학에 나오는 용어 있지. 요거를 무조건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대로 외우세요. 각 교과서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는 뭐라 돼 있어요? 뉴렌즈라 돼 있어요. 뉴렌즈라 돼 있어요. 유렌즈라 돼 있어요. 룰렌즈라 돼 있어요. 뭐라 돼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들 눈 알이 있냐 없냐를 내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뉴렌즈가 되겠습니까? 그래요? 보여요? 진짜 봤나? 어디에 있는지 아냐? 어디에 있나? 그래요. 뉴렌즈가 되겠어요. 하지만 교과서 용어대로 외우라고요. 근데 좀 이따 그 얘기도 할 거예요. 일단은 뉴렌즈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 원소들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니까 야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린,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이 여기에 가지 않고 여기에 간다면은 또 남아, 알교, 인, 황, 염, 아르곤까지 얘랑 뭔가 규칙성이 반복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화학적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원자량 순서대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리베, 붕탄, 질산, 뿔, 네. 몇 개입니까 총? 어린이날 음식이 몇 개예요? 8개죠. 이게 어렵습니까? 그럼 힘들어요. 선생님 수업 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리베, 봉탄, 질산, 풀, 네, 8개입니다. 8개마다 어떤 규칙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적두어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다. 문어가 영어로 뭡니까? 문어. 어린이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분필한 건? 그래요? 자, 문어가 영어로 뭡니까? 문어. 문어가 영어로 뭡니까? 문어. 오케이, 고맙습니다. 분필 살았습니다. 옥토퍼스. 그때 문어 다리가 몇 개예요? 8개. 그 말은 뭐야? 옥타라고 하는 이 적두어 때문에 이게 8이라는 뜻이에요. 8. 숫자 8. 응? 너네 실제로 알고 있죠? 이런 역사는. 상식이 좀 있잖니? 원래 8월달이 옥토버였어요. 드립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처음에. 근데 자기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 왕이 어떤 왕인지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는데 그 왕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1월달을 잡아가지고 밀려났어요. 그래서 2달 밀려나서 옥토버가 10월이 된 거야. 처음에 8월달이었어요. 응? 옥타곤 들어갔죠. 남학생들 옥타곤 UFC 거기 뭐 옥타곤 팔각형이잖아. 그게 바로 그 케이지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옥타라는 뜻이 8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너네 그건 들어봤죠? 미 국방성이 위에서 보면 오각형이에요. 오각형. 영어로 뭐라 불러요? 미 국방성을. 펜타곤. 이런 거 못 들어봤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펜타곤이 펜타라는 뜻이 펜타라는 그 적두어가 이게 숫자 5라는 뜻을 의미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뉴렌즈는 어떤 8이라는 것, 즉 원소가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번째마다 어떤 규칙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뉴렌즈는 옥타브설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옥타브설. 옥타라는 뜻은 뭐라고요? 그냥 8이라는 뜻이구나. 8이라는 뜻. 한 옥타브, 두 옥타브 알죠? 도레미파 솔라시 도 여기까지가 한 옥타브잖아. 몇 개야? 도레미파 솔라시 도 8개 맞잖아. 그래서 한 옥타브라고 부르는 거야. 옥타라는 뜻은 뭐라고요? 8이라는 뜻이라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 1부터 10까지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좀 더 친해지면 정리해 줄 거예요. 한 달 반 뒤에 내가
한 달 반만 친해지면 내가 더 얘기해 줄 겁니다. 알겠죠? 제대로 아니다. 갔다 가면은 3월달, 3월 중순, 한 달, 두 달, 세 달 반 뒤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1부터 10까지가 있지만 지금은 8이라는 숫자가 너무 중요하니까 8만 얘기해 줄게요. 옥타라는 뜻이 8이다. 옥타는 8이다. 이런 건 책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메모해놔야 되겠지. 본인이 만약에 이걸 몰랐다. 괜찮다고요. 하지만 책이 없잖아. 적어놔야 되겠지. 뭔 얘기인지 알죠? 공부의 기본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자, 아무튼간에 그래서 율렌즈는 원자랑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니까 8번째 원소, 그 다음에 9번째는 뭔가 다시 반복되는 이런 형태가 됐다. 알아요. 세 번째 겁니다. 여기서부터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이 사람도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을 했어요.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굉장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야. 대단합니다. 멘델레예프라는 사람. 이번에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멘델레 법칙 배웠지. 멘델레 법칙. 멘델레프가 멘델 형입니다. 같은 가족에서. 믿지 마세요. 드립. 어떤 친구는 실제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멘델레프, 멘델 형. 자기 몰랐던 사실이야. 적는 친구들. 이게 드립이에요. 이런 거는. 적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나라 자체가 달라요. 멘델레프 러시아 사람이고요. 멘델은 독일 사람이에요. 멘델이. 아무튼 시대도 달라요. 그런 드립이에요. 이 멘델레프는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런 비슷한 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을 쭉 합니다. 계속 나열하다 보니까 어떤 원소가 있으면 어떤 원소를 원자량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딱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소가 여기쯤에 있으면 되는데 요거 다음에 있으면 되는데 아무리 봐도 요 사이에 어떤 원소가 들어가야만 되는 거야. 원자량으로 보니까. 원자 핵의 질량으로만 체크를 해보니까 뭔가가 들어가야 돼 여기에. 그래서 빈칸을 남겨놨습니다. 또 쭉쭉 원이 주기표를 만들어 가다가 그러다가 여기에 또 뭔가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 자기는 발견하지 못했던 거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소를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게 웬 거야? 후대에 와서 현대에 와서 다 밝혀졌어요. 노벨상 후보까지 올라갑니다. 2명이 올라갔어요. 한 명은 멘델레예프, 원자량 순서대로 주기율표를 만든 멘델레예프와 그 다음에 한 명은 액선 가지고 연구했던 사람이 올라갔어요.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둘이 올라갔는데 투표를 했죠. 노벨상 뽑을 때. 한 표 차이로 노벨상을 못 받아요. 멘델레예프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불우했습니다. 공부는 잘했는데 집안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님이 뭐 했냐면은 유리공장을 했었거든. 근데 유리공장이 화재가 나는 바람에 사업이 다 풍비박산나고 망했습니다. 그래서 멘델레예프 사촌이 큰아버지가 그럴 거야. 삼촌이야. 멘델레예프의 천재성을 좀 알고 그래서 내가 공부시킬게요 라고 해서 멘델레예프 데려와서 공부를 시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교수까지 하고 원자량 순서대로 이 주기표를 만들어내는 요게 근접하게 만들어내고 후대에 밝혀지는 이런 업적까지도 세우고 했는데 한 표 차이로 노벨상을 못 받았습니다. 현재 돈 가치로 본다면 13억 정도 날아간 겁니다. 13억을 받고 싶었는데 받을 수 있었는데 딱 한 표 차이로 못 받게 됐어요. 그리고 말년에도 좀 안 좋게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 이 죽일 표는, 요 표는 저주의 표입니다. 어떻게 되면 저주가 되느냐? 요거 이후까지 뭐는 몇 번이고 뭐는 몇 번이고 뭐는 몇 번이고 외우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저주가 되어져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20번까지만 순서대로 외우라고요. 나머지는 여기 밑에 브로민이라고 했어요. 브로민.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아이오딘이라고 했습니다. 아이오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왜? 근데 선생님은 몰라. 브로민이 몇 번인지 아이오딘이 몇 번인지 모른다고요. 보지 마세요. 알면 안 돼요. 이걸 보고 읽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Fe가 뭡니까? Fe. 내 이름의 마지막 글자잖아. 철. 그래요. 철. 그 다음에 Ni가 뭡니까? Ni. 본 적 있나요? 지금 외우세요. 이런 것들은 니켈이라고 해요. 니켈. 지구 내부에 있는 중심 핵, 외핵과 4개 주요 성분이 철과 니켈로 구성. 이렇게 읽을 수는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니켈이 몇 번인지 보는 순간 저주가 내려갑니다. 다음에 더 발전합니다. 4번째. 이 사람은 와 보니까 멘델레프가 주장했던 원자량 순서대로 주기율표를 만들어서 나열을 해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야.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알아? 여기 있는 칼륨이 있지? 그다음에 아르곤이 있지? 얘하고 두 개가 자리가 바뀌어 있어. 칼륨이 여기 있어야 되고 아르곤이 여기 있어야 돼. 원자량 순서대로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원자량 다 집어치우자. 3명은 다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을 했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이제는 양성자 순대로 가자. 양성자가 뭐였어요? 여기 보이잖아요. 양성자.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가 양성자였습니다. 됐죠? 이런 양성자의 개수대로 한번 해보자. 나열을 해보자. 라고 해서 수소를 너는 양성자가 1개니까 1번이다. 너는 2개니까 2번이다. 그 다음에 너는 3개라. 양성자가 3개라서 양의 성질을 띠고 있는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가 3개라서 얘 4개라서 5개라서 이렇게 해서 나열을 해봤던 거야. 그랬더니까 웬걸 무언가가 탁탁탁탁 맞아떨어집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혹시 이런 생각을 치고 있나요? 선생님 그러면요 좀 전에 멘델레프가 칼륨하고 여기 있는 아르곤하고 2개가 자리가 바뀐다면서요. 원자로 순서대로 하면은.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인데요? 라는 의문 혹시 가진 친구 있나요? 있다면은 제대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예요. 여러 가지 의문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하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원자량 순서대로 해서 하면 칼륨과 아르곤의 자리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헬륨, 네온하고 칼륨이 와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칼륨이 어떤 애하고 성질이 비슷하냐면 리튬하고 나트륨하고 성질이 비슷해. 그래서 칼륨이 여기 있으면 좋아. 그 다음에 아르곤이 헬륨하고 네온하고 성질이 비슷해. 그래서 같은 줄에는 성질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이렇게 오면은 착착착착 아주 아름답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업적이 다시 한번 또 재조명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모줄리라는 사람이에요. 모줄리. 영국에서 태어난 20대 젊은 과학자입니다. 천재적인 과학자예요. 양성자 순서대로. 양성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얘기예요. 왜? 양성자가 바로 원자 번호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붕소는 5번이에요. 탄소는 6번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탄소는. 얘는 7번이에요. 얘는 8번이에요. 얘는 9번이고 그 말은 양성자 개수가 9개, 10개, 8개, 7개, 6개, 5개, 4개라는 얘기야. 중성자의 숫자 보지 말자고요. 원자량 보지 말자고요. 원자량 보지 말자고요. 오로지 뭐만 보고 있는 여기 있는 양성자 개수만 보자고요. 주기율표를 탁 마련해놓고 노벨상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됐습니다. 이거는 후보고 뭐가 없어. 그냥 무조건 모듈리밖에 없습니다. 주기율표 완성. 딴따단 무한한 영광이 탁 올려는 시점에 세계의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모슐리는 굉장한 애국자였어요. 또 가끔 좀 비겁해져야 되는데 사람이 말이야. 너무 애국자였어. 그래서 자기가 육군의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딱 보자마자 느꼈지, 봤지. 모슐리 씨 아닙니까? 당신은 뛰어난 노벨상 후보인데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전쟁 참여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나의 모국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싸우러 갑니다. 그러다가 머리에 총 맞아서 죽었어.
저주야. 저주의 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지만 20번까지는 순서대로 외우라고요. 나머지는 몇 번인지 몰라도 괜찮다고. 나도 몰라요. 걔 교수님도 몰라요. 주기 보면서 몇 번 이렇게 수고하십니다. 왜? 저주의 표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저주가 안 내려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20번까지만 외우라고요. 순서대로. 나머지는 그냥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멘델레예프는 로또 1등 당첨됐어요. 그래서 갖고 가다가 로또 용지를 갖고 농협 본점을 갑니다. 서대문에 가다가 로또 용지를 잃어버린 경우죠. 오줄리는 어때? 로또 1등 당첨됐습니다. 확정! 가다가 교통사고로서 죽은 거죠. 얼마나 아쉬워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입니다. 멘델레예프와 오줄리가 중요해요.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혹시나 학교에서 좀 더 문제를 어렵게 낸다라고 하면 이런 용어들과 함께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요 역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요거 순서대로 알아두는 거예요. 순서대로. 순서. 이거 지울게요. 1번부터 20번까지 외워야 되는데 이걸 내가 외우게 하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어떤 모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목표가 뭐냐면 항공우주대학교, 항공우주 그쪽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외우라 해서 20번까지 해라. 그러면 내가 뭘 물어보냐면 숙달이 좀 되면은 바로 8번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 그럼 어떻게 하면 수헬리, 분견질, 8번 하면 되잖아. 이걸 못하는 거야. 수헬리.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수헬리. 계속 이런 거야. 3주 동안. 그래서 내가 만들었어요. 그냥 배우는 것보다는 연상을 하는 게 낫겠죠. 본인이 만약에 수헬리베 분단지사 풀레 남아알고 2학년만 클카 이렇게 외웠다면 괜찮아요. 외우세요 그냥. 하지만 그런 남학생 때문에 내가 만들었어요. 연상훈련이에요. 나야. 여자친구야? 알겠죠? 네, 여자친구야. 가상의 연상훈련. 이 여자친구가 있어요. 나는 삽니다. 나 2가지 음료수를 샀어요. 나는 요플레 하나를 샀어요. 요플레. 얘를 삽니다. 하나를 더 삽니다. 콜라를 사요. 콜라. 염소 아르곤 콜라 시로시 하는 게 콜 연상하는 거야. 콜라 그다음 L까지 있잖아. L 콜라 아르곤이니까 라 콜라 2 종류가 있죠. 무슨 콜라 어린 여러분들 콜라를 콜라가 뭔지 모릅니까? 또 분별 또 들어야 되나요? 무슨 콜라 펩시콜라 그것도 코카콜라 2가지가 있죠. 분별 살았다 오늘. 그래요. 나는 뭘 샀냐면 펩시콜라를 삽니다. 펩시콜라 2개 내가 먹으려고 산 거야. 근데 선생님 실제로 나는 탄산을 안 좋아해요. 나는 내가 요플레를 먹으려고 샀습니다. 여자친구는 펩시콜라 주려고 샀어요. 근데 왠가 여자친구가 배가 부글부글 속이 안 좋대. 어떻게 해야 돼?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가 요플레를 양보해서 나는 펩시콜라를 좀 불만족스럽지만 먹는 상황이에요. 이 여자친구가 어떻다고요? 배가 붕 탄대요. 타지. 이 여자친구 이름이 뭐냐면 수혜입니다. 최수혜. 수혜야. 네 배가 붕 타지. 그래서 뭘 먹어요? 여자친구는 요플레를 먹어요. 나는 막 불만이야. 아씨 팔까지 하지 마세요. 나 안 했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아씨 펩시콜라 먹고 뭐예요?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 학생한테. 그랬다니까 1시간에서 다 외우더만. 여러분 선택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다고. 나는 수리할리베 문화재서 풀레 남아 알고 있는 영화 카카 수디바코만 절권이고 가기비 들고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해요.
근데 본인이 통장이 안 오신다. 이렇게라도 외우세요. 수혜야, 네 배가 부흥 타지. 요플레 먹어. 나는 막 아씨 펩시콜라 먹고 크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됐나요? 지울게요.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놓은 거에 뭔가 규칙성이 있다고 내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유가 있겠지. 그 규칙성. 그럼 잠깐 볼게요. 그거 잠깐 보고 여기까지 할게요. 휴대폰이 저기 있어서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몇 분인가요 지금? 몰라요. 몇 분인가요? 54분 밖에 안 됐네요. 그래요. 다른 것보다도 저 수소부터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원자의 한 개라서 양성자가 한 개라서 1번입니다. 얘는 중성자가 있는 수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중성자가 없는 수소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이유까지도 우주에 기원할 때 하나하나 할 겁니다. 거기 다음 시간에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기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음 전자도 물론 거의 그리지 말아야 되지만 시각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얘가 수소 원자 모형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린 그림은 틀린 그림이에요. 원래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잘못 배운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돼요. 전자가 여기에 딱 있으면 보장이 없죠. 여기 비밀로 도니까 어디에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어디에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전자를 구름과 같은 구름 형태의 분포를 하고 원래는 알아냈어요. 현대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 설명을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제대로 배워야 돼요. 옛날 중학교 2학년 때 뭐 대충 배웠던 그런 모형들이 사실은 다 틀린 그림이에요. 전부 다. 아무튼 이렇게 했을 때 수소는 이렇게 그립니다. 다음 헬륨 그려볼게요. 헬륨. 양성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2개입니다. 당연히. 그다음 중성자가 일반적으로 2개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네. 1개짜리도 있어요. 중성자가 1개짜리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2개짜리야.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야? 얘는 중성이니까 전자가 몇 개라고요? 어린이 여러분들 전자가 몇 개입니까? 2개요. 그래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양성자 2개와 전자 2개. 그래서 중성이라고요. 자, 헬륨까지 그렸어요. 리튬 볼게. 리튬은 양성자가 1개라서 3번이에요. 중성자 생략할게요, 이제. 그래서 전자를 3개를 그려야 되는 거지. 맞지? 인정하지? 그러면 3개를 그릴 때 첫 번째 궤도에 전자 2개를 그리고요. 나머지 궤도에 두 번째 궤도에 전자 1개를 그려. 그러면은 뭐가 나와야 돼? 뭐가 툭 튀어나와야 돼?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외우 그래야지. NG. 다시. 자, 항상 과학은 뭐야? 질문. 왜?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갈게요. 리튬은 양성자가 3개라서 3번이에요. 중성자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전자를 그리면 전자도 3개입니다. 첫 번째 궤도에 2개 그리고 두 번째 궤도에 전자를 1개를 그려요. 그렇죠. 그만큼입니다. 수많은 분필을 또 살렸어요. 왜요? 그래. 이게 참 신기해. 이게 왜 그러냐. 수학적으로 알아야 했어요. 수학 공부를 그래서 하는 거야. 너네 솔직히 그렇잖아. 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세상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은 저런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을까? 못 만들어요. 이게 다 수학적으로 알아요. 수학적으로 알아요. 수학적으로.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근해 공식 일상생활 생활하면서 사용합니까? 근해 공식이 뭔데?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그거죠. 그거죠. 안 사용하잖아. 하지만 그거를 안 사용하고 사니까 그 사람은 그냥 남들이 이러는 업적을 이용할 뿐이고요. 그거를 이용하고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연구한 사람들은 스마트폰 만들어내고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게 수학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들 역학적 에너지 배우긴 했잖아. 롤러코스터 탑니다. 그럼 롤러코스터를 타고 와서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롤러코스터를 설계하고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인지 이거 수학과 관련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더하기 100 곱하기 나누기만 해서는 절대로 이거 설계할 수가 없어요. 상가함수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2차 함수 당연히 알겠죠. 다양한 겁니다. 마찬가지 수학적으로 알아야 했어요.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원자 핵인데 이게 나중에 가면 이런 것들을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가 있어요. 일반 현미경 말고. 그럼 관찰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전자의 궤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의 궤도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내는 게 왜 첫 번째 궤도에 2개 들어가느냐. 이걸 다 수학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나만 그렇습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플로린 그려볼게요. 플로린 그리려면 얘 9개잖아. 그럼 양분자가 9개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전자도 9개야. 그럼 빼라기야. 중성이니까. 그럼 첫 번째 궤도에 2개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궤도에 몇 개 그리면 됩니까? 어린 여러분들 9 빼기 2가 얼마입니까? 7이죠? 7개를 그리면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것이 바로 뭐라고요? 플로린의 원자 모형이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보의 원자 모형입니다. 다음에 나트륨 한번 그럼 나트륨 몇 번입니까? 11번이죠. 됐죠? 11번 가볼게요. 영상 안 보이는 친구들 있을까봐. 그려볼게요. 양성자가 11개입니다. 중성자는 됐고요. 그리고 전자 개수도 당연히 11개예요. 근데 첫 번째 궤도에는 몇 개? 2개밖에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궤도에는 몇 개 그리면 될까 이제? 9개를 그리면 되겠지 맞지? 일단은 근데 두 번째 궤도에는 2, 3, 4, 5, 6, 7, 8개밖에 못 들어가. 수학적으로 알아냈다고요. 한 개 남았지? 걔는 다음 궤도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첫 번째 궤도는 2개고요. 좋습니다. 어떤 원자핵이 있으면요. 첫 번째 궤도에는 2개고요. 두 번째 궤도에는 다른 색깔로 바꾸면 첫 번째 궤도에는 2개. 2개가 최대한 들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 궤도에는 좋습니다. 8개까지 들어가는 걸 배웠네요. 오케이. 됐죠? 그럼 세 번째 궤도는요. 그러면 요거는 일단은 8개라고만 알아두세요. 고1 때까지. 나중에 화학을 배우게 되면은 토탈 개수가 나옵니다. 근데 8개를 채우는 게 안정적이에요. 8. 아까 얘기했네. 8. 적도가 뭐라 했어요? 옥타. 기억나죠? 그걸 뭔가 만족을 한다는 얘기네. 뜻이. 그치? 그럼 봐라. 암산 한번 해볼까, 이제 암산. 칼륨. 야, 암산해봐. 너, 보고 있는 친구. 암산해봐. 19개니까. 양성자가 19개잖아. 그러면 첫 번째 궤도에는 몇 개? 2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 몇 개? 8개. 몇 개야, 그러면? 총 18개지. 그 다음에 하나가 남지? 남은 게 이렇게 돈다고. 누가? 칼륨이. 칼륨이 이렇고 나트륨이 이렇습니다. 얘는 뭐야? 리튬이야. 얘는 수소야. 그러고 보니까 어때? 첫 번째 줄에 세모줄로 있는 애들이 공통점이 발견되네요. 어떤 공통점? 눈, 알이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눈이 있으면 보세요. 첫 번째 궤도에 있는, 첫 번째 줄에 있는 애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림에 보니까. 어떤 공통점?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몇 개라는 거야? 1개라는 거지. 그래. 1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야. 그러면 선생님 볼 거 없네요. 뭐? 얘는 1개고요. 얘는 2개고요. 얘는 3개고요. 얘는 4개고요. 해볼래? 볼까? 탄소 볼게. 탄소. 몇 번이야? 6번이지. 양성자 6개 있습니다. 전자도 6개 있어야 돼. 하지만 첫 번째 궤도에는 2개밖에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몇 개? 4개. 맞네.
교수 볼까? 교수 몇 번이야? 12, 13, 14, 14번이야. 해볼까? 이제 이걸 암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걸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14개니까 양분자 14개에다가 그 다음에 전자가 14개여야 되니까 2개, 8개, 10개, 그 다음에 마지막에 4개. 맞네. 이해돼요? 오케이. 볼 거 없네. 얘 몇 개야? 얘 몇 개니? 5개, 얘 6개, 얘 7개, 얘 8개. 맞지? 그런데 헬륨만 빼고 헬륨은 2개잖아. 됐나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나타내는 이 의미를 뭐라고 부르냐면 족. 그래서 얘는 1족입니다. 1족. 체외각의 전자가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전부 다. 그다음에 얘는 2족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는 사이에 3족과 12족 사이에는 빠집니다. 13으로 바로 가요. 근데 그러면 3족하고 12족은 언제 배워요? 고등학교 때 안 배웁니다. 대학 가서도 안 배워요.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안 배워요. 그럼 선생님 13족은 그러면 전자가 제일 바깥쪽에 13개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지. 3개라는 얘기야. 끝자리만 땁니다. 끝자리. 화학에 관련된 학과를 가는 친구들은 3족과 12족이 있는 원소들은 배울 겁니다. 좀 이따가는 쉬었다가 왔을 때는 내가 주기표를 다시 그릴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그렸지만. 그럼 얘는 14족이에요. 15족. 어떤 친구들은 족별로 족에 따라 가지고 외우기도 해요. 16족 6개, 17족 7개, 그 다음에 여기 18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얘 8개인데 물론 헬륨은 제외다 라는 얘기예요. 헬륨만 2개입니다. 되나요? 하나만 더 씌워볼게요. 이게 수소입니다. 헬륨이에요. 리튬이에요. 어떤 차이점이 또 있네. 차이점이. 눈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본 거예요. 수소입니다. 헬륨입니다. 얘는 리튬이에요. 얘네 라인과 이 라인, 수소와 헬륨이 있는 라인하고 리튬이 있는 라인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보니까. 보이죠? 이게 뭔지는 표현을 못하더라도 지금은 처음 배우니까. 이걸 전자껍질이라고 해요. 전자껍질. 전자껍질의 개수가 얘는 몇 개입니까? 1개입니다. 1개. 그래서 1주기라고 표현합니다. 1주기. 얘는 볼 거 없어. 이제 두 번째 라인은 전자껍질이 2개야. 2개. 얘도 볼 거 없어요. 3개입니다. 3주기. 전부 다 여기는 4주기예요. 몇 주기까지 있냐면 7주기까지 있어요. 전자껍질 숫자가 7개까지 원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 봐라. 얘 뭐였는 얘가 나트륨이었잖아. 나트륨. 1개, 2개, 3개였잖아. 껍질이 3개였잖아. 맞잖아. 3주기 맞잖아. 그럼 얘는 뭐였어요? 얘는 19번. 칼륨이었지. 1개, 2, 8, 8. 1개. 하나, 둘, 셋, 4개 맞잖아. 4주기 맞잖아. 됐나요? 이런 규칙성이 있다는 걸 알아냈다니까 대단한 인간 아닙니까? 오줄리. 근데 총 맞아 죽었어. 불쌍한 애도를 하면서 10분 광고 후에 보겠습니다.